안녕하세요. 과학의 힘 에너지 청혜쌤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통해 열심히 학습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파이팅을 보내면서요. 오늘의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제 어떻게 물질이 구성되는가 이런 결합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그 결합에 대한 공부는 원자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요. 그럼 원자의 구조부터 우리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원자는 그 원자 번호를 양성자수에서 땄다고 했고 원자 안에는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같아서 중성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원자 번호와 양성자수, 전자수가 같습니다 라는 것은 이미 학습을 한 내용입니다. 자, 원자 모형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원자 모형을 한번 보시면 그 중심에 그렇죠.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 핵이 존재합니다. 원자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이 원자핵을 조금 더 자세히 뜯어다보면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그렇죠. 양성자가 존재하고요. 전하를 띠고 있지 않은 중성자가 존재합니다. 맞나요? 자, 원자핵은 움직이지 않지만 이 원자핵 주변에 끊임없이 운동하고 있는 그런데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었고요.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갖는 궤도에 존재하고 있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가 있었죠. 이 전자가 바로 양성자수와 같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계산해 보면요. 지금 그렇죠. 원자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2고요. 전자가 2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 그래서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었다라는 것을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 개념 하나를 넣어서요. 원자핵 움직이나요? 아니요. 원자핵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것은 누구냐면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예요. 바로 이 전자가 움직이면서 결국에는 원자들이 또 결합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결합 방법들이 있는지, 어떻게 물질들이 생성하게 되는지 그 방법을 같이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합을 공부하기에 있어서 앞서서 공부해야 되는 내용은 바로 옥텟 규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8전자 규칙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8개를 채워서 가장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려는 경향이래요. 기억나요, 우리 친구들? 주기율표에서 18쪽에 있는 원소들처럼 변하고 싶어 했었죠. 바로 그것을 잘 정리하는 것이 옥텟 규칙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바깥에를 가장 가득 채우고 싶은 상태에 그렇게 채우고자 하려는 경향, 이렇게 우리 친구들은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되나요? 전자 배치를 보도록 할게요. 자, 원자의 전자 배치 보면 1족의 원자가 전자는 하나라고 있고 2족은 2개, 3족은 3개, 점점점 가서 18족은 그렇죠, 0개였어요. 즉 18족처럼 굉장히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1족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1족은 방법이 2개입니다. 하나를 버리거나 나머지 7개의 전자를 모두 채우거나. 어떤 방법이 더 쉬울까요? 당연히 하나를 버리는 게 더 쉬워요. 그래서 1족, 2족, 3족까지는요. 주로 전자를 잃어버리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1족, 2족, 3족은요. 전자를 잃어요. 반면에 15족, 16족, 17족은요. 5개, 6개, 7개를 버리는 것보다 3개, 2개 하나를 얻는 것이 더 쉽겠죠. 그래서 이때는 전자를 얻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드디어 전자가 이동하게 되는데요. 우리 친구들 기억나요? 원자는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같아서 중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자가 이동할 거래요.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거든요. 그럼 전하의 균형이 깨지겠네요. 더 이상 중성의 입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원자라고 부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자를 잃어서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가 있을 거고요. 전자를 얻어서요.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는 입자가 있을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같이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1족, 2족, 3족의 원소들을 보면요. 전자를 잃어버리는 게 훨씬 더 쉬웠어요. 예로 누구를 가지고 왔냐면 리튬을 가지고 왔습니다. 리튬은 원자 번호 3번. 따라서 모형을 그려보면요. 첫 번째 원에 2개, 마지막 원에 1개의 전자를 갖습니다.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려면 7개를 얻거나 하나의 전자를 버려야 되는데요. 하나의 전자를 잃는 것이 훨씬 더 쉽겠죠. 그래서 전자 하나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먼저 전하의 균형부터 한번 볼게요. 양성자는 플러스 3. 전자는 3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이어서 원자 자체는 정기적으로 중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안 정해지고 싶다고요. 18쪽의 원소들처럼요. 전자 하나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변하는지 볼까요? 원자핵 움직였나요? 절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플러스 3 그대로예요. 그런데 전자가 하나 없어졌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럼 전체가 플러스 1,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양이온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럼 리튬 원자가 이온이 됐어요. 어떻게 부르느냐? 그냥 이온자만 붙여줘요. 그래서 리튬 이온입니다 라고 불러주고 원소 기호 그대로 오른쪽 위에 1 플러스를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이라는 건 움직인 전자의 개수, 그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 등은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입자가 플러스를 띠게 됐는지 마이너스를 띠게 됐는지를 적어주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양이온 학습했으면 음이온도 학습해 봐야겠죠? 자, 음이온은요, 쌤이요, 플로린을 가지고 왔습니다. 플로린은 원자번호 9번이에요. 첫 번째 원에 2개, 마지막 원에 7개의 전자를 갖습니다. 7개를 버리는 것보다 1개의 전자를 얻는 것이 당연히 쉽겠죠. 전자의 전화균형 한번 보면요. 원자핵 플러스 9예요. 전자는 9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9죠. 그래서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었어요. 근데 이 원자가 안 정해지고 싶다고요. 그래서 전자 하나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원자핵이 플러스 9는 똑같아요. 원자핵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전자 하나를 얻으면서 전자가 총 몇 개가 된 거예요? 10개가 된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10이 되겠네요? 그럼 더해봤더니 중성이 아니라요. 마이너스 1 이온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원소기호 그대로 플로린 쓰시고 오른쪽 위에다가 최종적으로 움직인 전자 하나예요. 그죠? 1. 그 다음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입자가 플러스가 됐어요? 마이너스가 됐어요?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은 생략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양이온의 경우에는 그냥 원소 이름 뒤에 이온 이렇게 붙였단 말이에요. 근데 음이온은 규칙이 하나 있어요. 화이온 이렇게 붙일 거예요. 그러니까 플로린 화이온 이렇게 붙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염소, 산소 이렇게 소로 끝나는 원소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소를 지우고 화이온, 화이온 이렇게 붙여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친구들 중성이었던 원자가 전자를 잃고 얻음으로써 플러스 마이너스, 즉 양이온, 음이온이 되는 과정을 살펴본 거예요.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잘 이해를 해두면 되겠습니다.